고소도 똑같아요. 고소도 자기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변호사 찾아가야 돼요. 예. 사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이런 거예요. 엄청 고수익을 계속 보장해준다 그래서 뭐 한 1억 넣었더니 매달 막 700만 원씩 한 3번이 들어왔어.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뭐가 좀 안 된다는 얘기가 딱 들리면 그때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다. 이 투자 자체를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딱 발생한 그 초기 단계에 가서 변호사랑 상담을 받고 이게 혹시 사기가 아닌지 변호사는요 진짜 한 30초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.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에 고소를 하면 원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고소에 있어서 초기 단계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이유가 고소는 경찰이 수사를 해주니까 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뭐 몇 억을 날렸으면서도 변호사 안 쓰고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고소를 하면 경찰이 나서서 열심히 범인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실제로 고소를 해보시면 경찰이 업무가 너무너무 과중해요. 고소가 들어와 있는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. 내 사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. 절대 없죠. 그럼 결국 고소장에 써 있는 자료를 읽어보고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쓰시면은 사실상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쓰기도 힘들고 그렇죠. 본인의 억울한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탄원서죠, 탄원서. 그러면 경찰이 그 사건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경찰한테 얘가 나를 이렇게 속여서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경찰이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입증의 문제거든요. 그렇죠. 내 말이 맞는지 얘가 속여서 내 돈을 받아가니 맞는지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내는 거죠. 내가 정말로 죄가 되는 사기꾼을 고소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증거를 못 내면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얘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결국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고소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. 이미 예전에 고소해가지고 불송치 불기소 된 거를 예전에 고소해서도 이거 증거 없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.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변호사를 찾으시면 늦으시는 거죠.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런 경우가 종종 와서 고소든 뭐 형사 피의자든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정을 하고 그게 법이라는 잣대에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해요. 맞아요. 사실은 이 사람이 뭐 해외에 투자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생활비가 필요해서 빌려줬는데요 라고 처음에 진술을 해버리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해서 망한 사건이 있어요. 못 뒤집죠 그런 아니 거는. 고소장에다가는 다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자료도 다 그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가서는 뭐 친구라서 그렇죠. 믿고 빌려줬다는 거야 갑자기.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진술하지?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일단은 진술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긴 했는데 상당 부분이 약간 뭐 좀 빠졌어요. 그 진술로 인해서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. 친구라서 빌려줬다랑 이 사업에 투자했다랑이 그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거죠. 친구라서 빌려줬다는 거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호의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. 그렇죠. 근데 친구라는 거는 그냥 사실관계인 것이고 이 사업이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좋아 보여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진술을 하셔야지 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이거는 사실 뭐냐면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들어갔어. 잘했어. 근데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진술을 안 해버려서 그렇죠. 망한 케이스예요.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뭐 하더라도 변호사는 거기 가서 대신 진술할 수는 없거든요. 당사자 본인이 좀 이렇게 좀 똑똑하게 잘 진술을 해주시는 부분도 되게 필요해요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건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돼요. 사건을 변호사한테 선임을 했으면 변호사가 할 일은 다 변호사한테 맡겨도 되지만 본인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. 그렇죠. 고소인 진술. 민사사건에서는 출석을 안 하시니까 변호사가 다 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. 변호사는 조력만 하기 때문에. 그런 부분 혹은 이제 민사건 형사건 공통적인 부분은
사실관계에 관련된 자료는 당사자가 주셔야지 돼요. 왜냐하면 본인은 그 사실을 겪어서 다 알고 있지만 변호사는 그 일을 하나도 모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요리를 할 재료를 주시고 요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자기가 얘기를 하나도 안 해도 변호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재료도 안 주고 요리를 하라는 거죠.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. 맞아요. 예.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, 형사 사건이든 뭐 고소 사건이든 저는 이제 민사 사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민사 사건을 500만 원 주고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럼 당사자가 봤을 땐 500만 원 이러는데 사실 민사 사건을 한 건을 끝내는 데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.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현재 민사 1심이 한 1년 좀 안 되는 거다가 늘어나서 이제 1년 넘는 걸로.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재판을 최소 한 7, 8번 정도. 그렇죠. 그리고 서면을 뭐 한 대여섯 번, 뭐 많게는 10번 정도 내기도 하고, 그거를 만약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50이 안 되는 그렇죠. 금액이에요. 그래도 뭐 이제 다른 어떤 직업군에 그러니까 뭐 비해서 저건- 큰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민사는 자기의 재산이 걸린 문제고 형사는 자기의 일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, 첫 단계는 벌어지기 전에 자문을 받고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, 그게 아니라 일이 벌어졌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그게 차선책, 그게 제일 다음으로 좋은 거고, 뭐 본인이 막 수술하고 막 하다가 이렇게 오면 이미 막 상처가 막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